미국이 너무 잘 받고 있고 기업들이 좀 부재한 게 이공계 유출이 심화되는 인재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가 저는 문제일까 싶어요. 손흥민 선수가 애국자가 아니네, K리그에서 떠야지 왜 토트넘에서 뛰고 있어, 뭐 이렇게 욕을 하면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동갑 의사보다 연봉을 3배 달라, 한 번에는 안 되거든요. 그게 미국 수준의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갑자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한테 내일부터 엔비디아 하세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 크기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리쇼어링 정책보다는 한국의 공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처우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아서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만약에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자신의 꿈을 조금 더 과감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아마 이 유출 현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이게 뭔가 한국이 특별히 이공계한테 연봉이 낮다 이거라기보다 미국이 너무 잘 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의대로 많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물론 그 친구들도 정말 존중은 하지만은 약간 10년 전에는 반도체가 워낙 대세였잖아요. 세계 1등 반도체를 내가 엔지니어링 한다, 이 자부심 때문에 가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중국에선 국가 주도로 하고 있고 미국에선 워낙 대단한 회사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 부재한 게 이 이공계 유출이 심화되는 좀 심리적인 요인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코멘트 하나만 남기면, 저희 때는 저희 과의 95%가 그냥 삼성전자 입사를 했습니다. 반도체 수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통신 수요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때 우리가 무슨 반도체 일꾼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간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의 현상도 마찬가지로 봐요. 인재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가 저는 문제일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 뛰는 거를 애국자가 아니네, K리그에서 떠야지 왜 토트넘에서 뛰고 있어, 뭐 이렇게 욕을 하면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지금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에는 진짜 몇백억 받으시는, 손흥민 선수의 10배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거기 한국인이 또 2명이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리쇼어링 하는 정책을 짜는 거가 중요할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재 유출이 아니고 인재 수출을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고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도 인재 많습니다. 카이스트에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연결성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가지고 있을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미국에 나가서 실리콘밸리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창업한 회사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자를 해주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회사가 잘 될 경우에 경제 영토가 늘어난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미국의 여러 기술들을 얼마나 한국에 소개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쇼어링보다는 그거는 중국 같은 나라가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거기는 시장도 크고 국민들도 많죠. 마켓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강하게 폐쇄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 크기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리쇼어링 정책보다는 인재 수출과 그리고 인재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투 트랙을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자꾸 락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더 글로벌하게 바라보면서 미국 나가셔서 공부하셔도 좋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또 뛰어난 부분은 한국에서 또 열심히 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 고민을 학생분들께서 그 시각을 더 넓히셔서 수준을 높이셔서 좀 챌린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출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MRP라는 게 있는데 동갑 의사보다 연봉을 3배 달라, 한 번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미국 수준의 스타트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미국 수준의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갑자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삼성전자한테 내일부터 엔비디아 하세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또 우리나라가 뭐 엔비디아 주식의 30%를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약간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할 수 있을 때 한국이 투자하게 해주고 거기서 또 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구역에서건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거, 그것들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고. 질문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의대 진학에 너무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건 그럴 수 있다. 좋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의대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것도 좋네요. 역시 학생분들이 그 분야에 딱 계시니까 조금 더 문제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인재 유출을 수출로 바라보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의대 갔다가도 거기서 아예 헬스케어 AI 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름다운 포장이 아니고요.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분들 말씀대로. 뭐 의대에 가는 거를 나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의대 안에서도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오픈 AI 지사장으로 가신 분인데, 그분의 동료분들은 의대에 가셔가지고 의학 연구만 하신대요. 의사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과학고 출신의 의대 가신 분 중에. 물론 여기서 과학고 출신들이 의사 되던데, 성형외과 의사 되던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약간 맹랑맹이죠. 그게 아니고 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의료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만들면 굉장히 크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 나쁘게 바라본다라기보다는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투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훨씬 더 큰 산업 자체를 디스럽티브하게 진화시키는 사람한테 연봉이 크게 갈 수밖에 없다.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아주 고해상도 정책 디자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데, 창업과 취업과 대학원 진학 세 가지 모두 각각의 장단이 있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가치관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는데, 뭘 하고 싶으세요? 정말 큰 그렇지만 모호한 꿈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세상에 발자국 하나쯤은 남기고 싶다라는 원대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방법이 어떻게 될지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그게 될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면은, 이거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자꾸 그게 발동하면 안 되는데,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랑 창업이랑 취업이랑 대학원 진학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랑 이거랑 엮어버리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걸 못 찾으면 이걸 결정을 못 내릴 것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남이면 행복한 거의 순간을 계속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잘하는 거를 계속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찾는 여정 중에서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냥 결정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걸 찾다 보니까 그냥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대학원 진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먼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가까운 지인한테는 그냥 명쾌해요. 이거는 창업, 취업, 대학원 진학은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워크이다. 왜 그러냐면, 창업은 옵션 중에 하나로 선택하면은 무조건 안 되거든요. 창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이거 옵션에서 빼셔야 돼요. 그 취업도 마찬가지. 진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으실 텐데 취업과 대학원 진학이 옵션인 사람은 그런 분들에게 자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취업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취업해서 어떤 거를 배우고 싶은지, 취업해서 어떤 역량을 키우고 싶은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만 뽑아요. 좋은 회사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에서 2년 동안만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뭘 배우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들만 뽑거든요. 근데 대학원 진학하고 취업하고 고민하다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답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게 다 완전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빠꼬미들밖에 없어요. 그 조직에는 완전 프로페셔널들밖에 없기 때문에, 집요하게 왜 구글에 들어가고 싶은지 혹은 왜 메타에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거의 부서의 목적까지 스터디하는 사람들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조카나 아들이었다면은 아주 딥해야 돼요. 취업 고민도. 그래서 삶의 미션 이거랑 연결하지 마시고요. 대학원 진학해서 뭐 하고 싶으신데요가 제 질문이에요. 근데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취업하고 대학원 진학하고 고민하다가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제가 대학원 교수님이라면 다른 분 이렇게 그 다음으로 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뛰어나시면 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역량이 뛰어나셨다면 이 고민을 안 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창업이 옵션이라면 창업 for what? 취업이 옵션이라면 취업해서 뭘 하시려고 그 취업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학원 진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큰 대의와 내가 해야 될 작은 결정들하고 자꾸 엮어서 하셔서 그런 거일 수 있으니까, 작은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해결하는 것부터 좀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식의 고민을 해보신 적 없어요? 너무 많죠. 그때 했었던 우를 범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심지어 대학원을 갈까? 창업을 할까? 취업을 할까? 취업 중에서도 경영 컨설팅 쪽으로 갈까? 아니면 테크 회사로 갈까?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쫙 일렬로 놓고 고민을 하니까 제가 진짜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경험하고 나서 바라보니까 그때 그 고민을 왜 했지? 경영 컨설팅을 가고 나서 3년 뒤에 어떤 거를 내가 얻을 수 있지에 대한 고민, 테크 회사를 가면은 뭘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면 우선순위가 따다다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안 했었으면 저는 이 답변도 드리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대학원도 그래서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분한테는 대학원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한테는 대학원 가시면은 한 200% 활용하고 나오실 것 같다. 가시는 거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조언이 틀리더라도 이 조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셔가지고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진짜 그 해당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세바시 보시는 분들도 되게 전문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두 분을 딱 지적하진 않았어요. 박재원 소장님, 장 박사님, 최재분 교수님 이런 분들 제가 안 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고민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소고기 채식주의자분들은 샐러드 세트 이런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